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명언입니다. 그저 뜨겁기만 하다면 휩쓸리기 쉽고 그저 차갑기만 하다면 멀어질 뿐이겠죠. 이 성공하는 투자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도 열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자, 오늘의 투자 거인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들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합니다. 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걸까요? 앞으로 있을 변수를 미리 좀 예측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현재 이런 중요한 그 정보들 있죠. 이런 걸로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수익률밖에 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시장이 대응한다면, 그렇다면 시장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중국이 세계에서 해군력은 가장 1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고 이 태평양 앞바다로 미 서부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해군력을 증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조선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왔죠. 이런 무한한 상상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재무적인 측면이 어때? 또 어떤 재료가 있어? 이런 걸 따지는데, 물론 그것도 주가 상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죠. 만약에 영화관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누군가 실제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불이야 이런 소리를 지르게 되면 투자자들은 뭐 허둥지둥 뛰어나가고 그러다가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허둥지둥 뛰어나가도 운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내가 나간다면 그래도 사고 없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대중의 심리는 그냥 휩쓸리는 거죠. 자, 그런 휩쓸리지 않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국제적인 우량주를 사서 묻어둔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후에 깨어나 보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애초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수면제를 먹고 10년 후에 깨어나려면 아주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겠죠. 네. 저희 고객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알테오젠을 샀어. 아니, 에코프로를 샀어. 에코프로를 샀는데 장기 출장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사놓고 갔더니 이게 20몇 배가 올라 있는 거예요. 총 17배에 매도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우량한 종목을 또 들고 갈 수 있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알테오젠도 보면 지금 제가 4만 원대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1000% 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조금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와서 좀 서운하겠죠. 그렇지만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까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이런 아주 특출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프면 이제 수액을 맞거나 주사를 맞으면 여기 정맥에다가 주사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죠. 또 기다려야죠. 맞는데 한 2시간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엉덩이 주사는 바로 맞잖아요. 그것처럼 엉덩이 주사에 맞는 게 좋은데 엉덩이 주사는 또 약물 침투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바로 근육층 바로 위에 있는 피하층 여기에다 주사를 놓는데 정맥 주사하고 같은 효과를 낸다면 그건 엄청 좋겠죠. 바로 이거죠. 방금 제가 이제 고기 여쭤봤던 게 그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기가 좀 딱딱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육질을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에 뭐 과일이나 이런 것에 재워두죠. 그렇게 되면 단백질층이 헐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죠. 식감이 좀 부드럽고 살살 녹고.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하층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물 침투가 정맥에 하는 것처럼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렇게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제 먹고 들고 가야 될 종목이라면 이렇게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MC님하고 주관식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네. 하죠. 자,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게. 첫째는 부자인 선생님이나 또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요? 오, 그렇죠. 1번, 2번 확실해요. 르리라고 써 있으니까 배우자로 하겠습니다. 오, 띵동. 네. 정답입니다. 좋아요. 자, 두 문제 남았는데 두 번째는. 네, 둘째는 유망한 5글자네요. 네.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눈치가 아주 빨라요. 좋아, 2문제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에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주식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뭐 비트코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좀 더 광범위하게 하나, 네, 조금. 투자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은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각 이제 금융 사이클별로 어떤 투자를 해야만 금융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간단한 로직이죠. 자, 금리가 쌀 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장성이 담보가 안 된 종목을 사고 잠을 자 10년 동안. 네. 그리고 나면 주식이 강하게 올라간다. 그럼 그때 팔면 된다. 로직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뭐랄까요,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성이 담보가 된 걸 스윙으로 해야죠. 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저점 시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하느냐?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유동성 랠리가 나오면 주식을 투자하면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때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그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매수 이코르 부동산 매도, 이런 이제 로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강남 불패시나, 강남 부동산은 불패시나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로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죠. 또 오히려 금리가 쌀 때도 예금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대나 이렇게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을 때, 이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꼭 이것은 맞는 흐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좀 늦었는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바로 1초 만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2는 4. 그렇죠. 네. 2는 4죠. 근데 너무 쉽네요. 그렇죠. 2는 4인데 요게 4가 아니라 5-1도 같은 정답이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2는 4하고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한 엄청나게 랠리가 나와서 5가 될 수가 있다 봐요. 그런데 이 알테오젠도 보면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1, 예기치 못하는 이 -1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다. 그러니 이런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앙드레 코스탈리니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코스탈리니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1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매수하면 바로 올라가고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좋고, 만약에 눌림목을 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약간 빠진다면 항상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의치 않다, 빠져나와요. 수수료만 좀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자금이 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 원리를 잘 파악하면 좋습니다. 자, 주가는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딱 그 하나만 찍는다면 올라가는 걸까? 내려가는 걸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많이 사니까 올라가죠. 그러나 네. 올라가는 날은 아주 적죠. 올라가는 날보다는 내려가는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주식은 이제 팔려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팔고 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네. 하락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 매도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하락의 운동 에너지가 멈출 때 그때는 주가가 이제 행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무시비롱이라고 열흘 천하 주가가 올라가면 한 열흘이나 한 달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횡보 내지 조정이에요. 근데 주가가 하락의 운동 에너지가 깊어져서 하락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어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횡보가 나와요. 근데 주가는 누군가 안 들어올리면 계속 횡보가 나와요. 네. 근데 누군가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그때 주가는 비로소 올라갑니다. 적당히 올리면 적당히 올라가고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 이것이 주요 핵심이죠. 뭐 재무적인 거나 또는 재료가 있는 거, 재료가 있어도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올라간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주먹구구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패턴화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패턴화가 중요하고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건을 설정해야 돼요. 이러한 조건이 설정이 됐을 때 그때 뛰어 올라가죠. 투자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꼭 양봉이 생길 때 쫓아가요. 첫 번째 양봉이면 괜찮은데 무조건 매수는 어느 날 몸통을 큰 날 줄인 날? 줄인 날. 오, 대박. 그렇습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 정우현 씨처럼 몸통을 줄인 날 그날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됐는가를 보고 그때 매수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몸통을 줄인 날 모든 조건이 뭐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내려와서 수렴이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될 때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뭐 시스템이 어떻고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에 이제 산불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산불이 좀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나면 이제 여기에 딱 민둥산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자갈밭인지 아니면 여기가 비옥한 토지인지 이걸 좀 파악한 다음에 이 토양을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여기 소나무가 많으면 여기는 자작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숲을 보고 토양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심을 나무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시스템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제 주식시장에 그대로 대입하면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 시장이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유망 업종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한 다음에 일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종목을 공략하니까 이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매수하자마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간혹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코스톨라니처럼 마이너스 1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때는 매도를 하고 다시 잡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글로벌 대형 IB들이 이런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텀프하고 강의를 했었고 그때 텀프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차트 분석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오늘 또 몇 가지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꽃에 꿀을 빠는 이 나비를 보면 이게 이제 나비 대롱이죠. 이렇게 나비 대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쳐져 있습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네요. 그렇죠. 온 힘을 빨 때 애들이 그 엄마 젖을 먹을 때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그것처럼 나비가 꿀을 빨 때 보면 이 나비의 대롱이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다. 그럼 이건 뭐냐? 결국에는 이 생명력이라는 거죠. 생명력이 강한 것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이어간다. 자, 그렇다면 이게 주식 시장에도 그대로 통용이 된다는 거죠. 주가나 삶은 뭐 매한가지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게 빳빳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어때요? 이평선에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면 조정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항상 뭐 내 종목 어떻게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내 주식이 이평선이 나는 투자가 어떤 스타일이고 정하세요. 단기 투자자라면 5일선, 스윙 투자라면 21선, 중기 투자자라면 60일선 이렇게 이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정하고 그 선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60일선이 꺾였다. 그럼 몇 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될까요? 3개월이요. 그렇죠. 한 달에 20일 정도 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꺾인다는 이 지점부터 파악을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꺾였다. 몇 개월 후에 주식을 봐야 돼요? 3개월. 자, 그럼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니까 60일선이 쭉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이라도 나오게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차트 분석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을 안다면 차트 분석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20선은 꺾이면 얼마 정도의 기간 조정으로 꺾일까요? 120일 기다려야죠. 그렇죠. 6개월에 6개월. 걸리겠죠. 네. 그럼 121선이 딱 꺾인 지점 이렇게 해서 요 지점부터 보시면 된다. 여기서부터 하나 쉬어요. 1, 2, 3, 4, 5, 6. 이 정도 되니까 올라오죠. 그럼 121선에서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평선은 역별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차례대로 지지에서 올라갑니까? 부딪히고 내려옵니까? 역배열이면 부딪히고 내려옵니다. 와, 이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여기 60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120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네.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그럼 다음번에 역배열이면 몇 일선 부딪히고 내려올까요? 지금 60일선까지. 아니 121선 돌파하고 그러니까 60일선 돌파하고 눌러줬고 120선 돌파하고 눌러줬어. 이번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이 말이죠. 120선 돌파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240선 오.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니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기 241선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정우 MC님께서도 단 2강 만에 이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41선에서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241선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쉬었다 가겠죠.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건 논외로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럼 하나 더 들어갈까요? 기술 하나 더 들어갑니다. 네. 자, 우리가 언제 올라가느냐 꼭 잡고 싶죠. 그 투자자들은 또 초보 투자자들은 확률을 높이기를 좋아해요. 제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평선은 무조건 수렴이 되어야지 한 방향으로 튑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모이는 것을 수렴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방향으로 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5선, 10선, 20선, 30선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뭉친 것만 보여요. 네. 잘 안 보이죠? 뭉친 것만 보여 있죠. 네. 자, 이렇게 주가가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 한 방향으로 튀어요. 근데 여기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내려와서 수렴일 때 이평선이 쭉 하락해서 수렴이면 어떻게든 한번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삶의 원리를 주가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죠. 제가 테니스 공을 바닥에서 땅 때렸어요. 그러면 바닥을 맞고 천정을 맞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폭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바닥에서 도로로 이런 소리가 나겠죠. 아, 제가 테니스 공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때리면 저 망가지면 저한테 배상을 할까 싶어서 하지는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란 이야기죠. 그럼 하락을 해서 수렴이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해서 30선까지 수렴이면 그때는 튀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자고 한다면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한두 가지만 더 볼까요? 일단 주가가 쭉 하락을 해서 30선까지 수렴이 되려면 며칠 정도가 필요할까요? 돌발 지분 한번 들어갑니다. 30선까지 수렴이 되려면 하락해서 해당 이평선 길이만큼 조정을 받죠. 그렇죠. 30일이죠. 네, 뭐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쉬운 것을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좋아요. 30선이 요선입니다. 20선을 저희가 5선, 20선을 주로 보는데 20선을 축으로 해서 10선과 30선을 하나씩 더해요. 플러스 10. 그러니까 이평선은 5, 20, 60, 120. 그래서 일주, 한 달, 분기, 반기 이렇게 하는데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보름, 달포라고 하고 또 격주,
그래서 10씩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쉽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요거 알테오젠이거든요. 알테오젠도 상승 도중에 조정을 받는 거 보세요. 자, 일단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을 해서 30선까지 수렴이 돼야 되는데 좀 요선이 30선이죠. 요선이 딱 돌아서고 5선, 10선, 20선 다 수렴되죠. 그때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0선까지 수렴이 되어야만 주가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해드리면 삼성공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하락을 해서 30선까지 다 수렴이 되니까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하락을 해서 30선까지 수렴되니까 튀어 올라가고 또 여기서도 30선까지 수렴이 되니까 튀어 올라가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한번 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하는데 여기 30선이 요선이거든요. 요선을 축으로 해서 모든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됐죠. 여기서 강하게 튀어 올라갔던 거죠. 네. 그 단기 이평선이 수렴이면 한 방향으로 튀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정배열일 때만 좀 공략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걸 눈치챘어요? 맞죠? 눈치가 빠르신데? 그렇죠. 하락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락을 해서 수렴일 때 맞아요. 특히 역별 구간에서는 리바운딩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욕심이 많단 말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다. 저는 뭐 미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모든 걸 다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튀어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우임 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데 정배열 구간에서 할 때 폭발력이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꼭 질문을 예리하게 이런 걸 질문을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정우임 씨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서는 역배열 구간에서는 올라가면 요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전고점 매물이. 요걸 소화하고 나서 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평선은 올라가는 상태지만 주가는 쭉 하락을 해서 수렴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레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잘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턴파고 기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때 뭐 화장실 가거나 채널 돌리거나 하시면 안 되겠죠. 채널 고정입니다. 자, 그럼 턴파고 기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턴파고 기법 강의 원리는 뭐냐면 주가의 상승 원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주가는 매도세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합니다. 매도가 잦아들게 되면 횡보가 나오게 되죠. 이때 계속 횡보가 나와요. 그러나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그때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고 편성하는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위험성이 적고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턴파고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거래량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일단은 안 봅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큰 자금의 유입 여부만 주로 따지기 때문에 네. 이평선과 주가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큰 자금의 유입이 승패의 관건이니까 그걸 보는 거고 그런 자금들이 큰 시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차려 놓으면 숟가락을 얹고 잔치상을 즐기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이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턴파고가 뭐냐면 요 한 글자씩만 따서 턴파고입니다.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게 되면 관심을 갖습니다.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서 빅머니의 입성을 확인했다면 그때 눈을 부릅뜨고 집중을 해야죠.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면 머리가 아프니까 간혹 눈을 깜빡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계속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한번 보고 입성됐네, 언제 들어오나 또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찬스가 왔다, 몸통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매수하는 로직이 심플하죠. 그래서 턴하면 관심,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하는 전략. 이게 바로 턴파고죠. 자, 턴파고가 주가 하락을 멈춘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환점이고 또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큰 자금의 유입이고 그러니 우리는 매수를 하는데 이평선은 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우 MC님께서도 이제 초보 투자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수의 반열로 올라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맞히면 중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턴파고 어떤 이평선을 사용해야 되는지 턴파고를 사용하는데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턴파고를 사용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죠. 네, 이 단기 투자자는 일주일에 해당하는 5선을 보시면 되고요. 스윙 투자자는 한 달에 해당하는 20선을, 중기 투자자는 3달에 해당하는 60선을 보시면 되고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해당하는 120선이나 이제 1년에 해당하는 240선을 보시면 됩니다. 오, 멋집니다. 자, 근데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려요. 우리 정우 MC도 장기 투자자들 하지만 바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느리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좋죠.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모든 투자자들이 열망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돌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자, 120선이 돌아선다는 120턴 파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120턴 파고가 나올 때 60턴 파고가 나오고 그때 20턴 파고도 나오는데 5턴 파고도 나와서 모든 턴 파고가 4턴 파고가 나왔다. 쿼드러플 턴 파고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날 사야죠. 감탄사가 막 절로 나오네. 그쵸? 네. 쿼드러플 턴 파고가 나온다면 강력한 레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 그럼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하락하던 이평선이 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갖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거래량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자, 그렇게 되면 1단계 딱 마무리됐죠? 네.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자, 그 다음에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하죠? 집중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큰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실행의 의미? 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 실행의 의미.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네, 이렇게 오늘의 기법 만나봤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무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만약에 그 신청을 하신다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여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전략도 얻어가시고 좋은 기법 강의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턴파고는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3단계로 구분해 보시면 돼요.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 그러면 주가가 치고 올라가죠.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패턴이 바로 턴파고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근데 실행의 의미 고 했는데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돌파가 되면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 했더니 땅 갭상승도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서 10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울 건데 턴파고 약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양이 됐죠. 아무튼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고 나서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 실행의 의미 고 했는데 하루 있다가 치고 올라가죠. 하루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발굴한 이런 턴파고 종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증권사 리포트처럼 한 6년 가까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요. 보통 리서치 센터에서 한 25명이 리서치를 이걸 작성하죠. 근데 저는 제가 혼자 6년 동안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걸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턴파고 기법 강의를 적용해서 하죠.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실익의 의미 있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그러나 강하게 레이스가 나오면서 10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걸로 한다면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 가겠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까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아까 이제 앙드레 코스탈리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톨라니가 그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를 하라. 왜 로봇주가 올라갔을까요? 뭐 제가 제 이상형이 로제라고 해서 사실은 로제는 제 이상형은 아닙니다. 제 이상형은 흰머리도 희끗희끗 나고 옆구리 살도 좀 있고 그런 여성분들을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이 제 이상형이죠. 근데 이제 로봇주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로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로봇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상승력을 발휘해 보자. 로봇이 강점인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라는 이야기죠. 중국은 코로나 사태 때 우한에 이제 시진핑이 방문했을 때 수천 명분의 그 비빔밥을 로봇이 만들었죠. 그래서 비빔밥 만드는 요리사 로봇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국은 뛰어나고 또 AI나 이것도 얼마나 뛰어나냐면 중국의 그 공안들이 쓰는 구글 있죠. 이게 그 안경이 글래스가 2초 만에 저 사람이 어디 예금을 했고 저 사람이 어디 집회에 참석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그 자유진영 유럽이나 미국을 뭐 사찰하고 하죠. 그래서 AI 액트법도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던 것은 중국이 로봇에 앞서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또 한국도 로봇이 잘 육성이 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다오.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띄웠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상상력을 무한히 발휘해서 아까 시스템화해서 타이밍을 발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실행의 의미 고했는데 하루 있다가 상한가 때려주고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저는 사실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국고처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몇 시에 방송을 합니까? 10시에 10시죠. 방송을 하죠. 이때 국고처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전략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여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시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을 해놨는데, 네, 요때 제가 이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요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네. 여기 5턴파고 모양이 살짝 기울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턴파고가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평시 때, 전시 때 이런 이제 행동 요령이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 때는 좀 학교에서 종치면 좀 밥을 먹고 갈 수 있지만 전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던 숟가락도 놓고 빨리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죠. 그것처럼 상황별로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락을 하는 국면이 있고 또 횡보가 나오는 국면이 있고 상승이 나오는 국면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어떤 국면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에 따라서 턴파고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걸 보면 하락할 때는 뭐랄까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기울어져 있죠. 여기는 평평한데 여기는 축구하기 좋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경사진대에서 때리면 진짜 죽죠. 골키퍼. 자,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턴파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원형 바닥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골프를 할 때 보면 경사지는 경사지대로 몸의 기울기를 만들고 골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기준으로 해서 반듯하게 이렇게 나오면 경사진 이
턴파고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에서 턴파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기울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약간 우상향이 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럼 1, 2, 3번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그래도 3번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 제 상상을 완전히 빗나가네. 저는 2번을 아니에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어. 오, 그렇죠. 3번이 좋은 거죠. 거기서 네.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해서 강하게 올라와서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걸 해드렸는데 텐베거가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폭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는 주식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따뜻한 겨울에는 또 따뜻한 방에서 아랫목에서 주식을 하자는 거죠. 근데 요 턴파고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구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두 종목을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턴파고 평지에서 형성이 되는 상승 초기의 턴파고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턴파고 요것만 습득한다면 이제 우리 정우임 씨께서도 날아다니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턴파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마지막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턴파고가 중첩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트리플, 쿼드러플 턴파고가 나오면 더 좋다. 이게 이제 60일선이니까 60일선은 가파르게 움직일까요? 완만하게 움직일까요? 완만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나무늘보처럼 완만하게 움직인다. 네. 그럼 이제 60선이 여기 이제 차트를 좀 작게 해놔서 밋밋하게 보일 수 있는데 길게 당겨 놓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60 턴파고가 났어요. 그리고 20 턴파고는 이미 여기서 나가지고 기울어진 상태의 턴파고가 났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추세 전환이 되고 마지막에는 항상 활용 점정은 몇 턴파고? 5턴 파고. 좋습니다. 그럼 이제 5턴 파고가 이렇게 하는데 5턴 파고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턴 파고가 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기울어진 운동장. 네. 자, 그러면 하락하던 이평선이 턴하면 관심.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집중을 해야 될 거 떨어지게 아니면 관심만 가지면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관심만 가지면 되겠죠. 그러다가 언제 집중을 해야죠?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을 해야죠. 그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실행의 의미 고는 그 다음날 하면 소폭 강세를 보였다가 치고 올라가죠. 이 더블 시세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도 보면 5턴 파고가 나왔잖아요. 하락하던 이평선이 턴.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근데 그 다음날 매수했는데 당일날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 60턴 파고도 나왔고 20턴 파고도 나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활용 점정 5턴 파고가 나왔죠. 하락하던 이평선이 턴하면 관심,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 했는데 양봉 나오고 슈팅 나오고 눌린 목을 주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만약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한가 치는 날, 요 날 살 수 있어서 샀어. 요때 네. 해가지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 나와서 한 50% 올라갔다. 요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요 날 샀는데 당일날 안 올라갔지만 그 다음날부터 슈팅이 나와서 76%가 나왔어. 이게 더 좋아요. 76%가 훨씬 좋죠.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까 투자의 거장들에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투자자들은 뭐냐면 움직이는 주가에 너무 매몰이 됐고 또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오늘 뭐가 올라갔어, 내일은 뭐가 올랐어. 그래서 증권 방송도 사실은 저는 내일 올라갈 걸 미리 하고 일주일 전에 올라갈 걸 미리 하고 이런 전략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뭐가 올라왔고 그건 무엇 때문에 올라왔고 올랐는데 내일도 올라가니까 오늘 따라가자 해서 여기다가 올라가. 근데 잘 파는 분은 매도를 하겠지만
못 파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욕심이 진짜 많아요. 그 욕심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분기탱청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리수를 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다리를 남들은 한 번 두들겨 갈 때 저는 두 번, 세 번 두들겨 갑니다.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제 돈보다는 투자자들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겠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번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안정적인 자리에서만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주식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 리포트가 이제 매일 나오는데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안정적인 거, 두 번째는 좀 더 수급이 붙었고 이런 자리에서도 해드려요. 첫 번째는 이런 자리, 두 번째는 이런 자리, 세 번째는 이렇게 바로 상한가 때리는 이런 이제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승률이 한 90%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한 15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4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뭐냐, 바로 저의 기법.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8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또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턴파고, 팝하고, 첨파고, 불나고, 불타고, 정말 기가 막힌 주옥 같은 기법들이 많이 나와요. 궁금합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정우현 씨께서도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 21선이 아까 21선 뭐가 나왔습니까? 땡땡땡땡이 나왔다. 이거 못 맞추면 이제 오늘 수업 못 끝내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까 꽃과 나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평선에 힘이 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땡땡. 좋아요. 그럼 대롱. 땡땡 대롱이 나와야 되죠. 꽃과 나비. 아하. 강한 대로 뭐죠? 우상향 아니었나요? 아니, 우리 정우현 씨님께서 나비 대롱을 잘 네. 생소하니까 그래요. 나비 대롱. 나비 대롱 21선이 나비 대롱 모양이 나와야만 된다. 이제까지 100점이었는데 99점. 좋습니다. 그 나비 대롱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도 안 잊어버리시겠죠. 나비 대롱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21선이 나비 대롱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5턴 파고가 나왔잖아요. 네. 5일선이 하락하던 5일선이 턴하면 관심.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실행의 의미 고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치면서 강한 레이스가 나왔다. 저는 이제 바닥에서도 해드리고 여기서도 해드리고 또 중간에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바로 턴 파고죠. 그러면 바닥에서 할 때는 최소한 20턴 파고는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선의 나비 대롱이 나왔을 때 20선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걸 나비 대롱이라고 하죠. 20선의 나비 대롱이 나왔을 때 5턴 파고가 나오면 단기로 치고 올라가고 또 20선의 나비 대롱이 나오면서 5턴 파고가 나오면 또 강력한 레이스가 나오고 어렵지 않잖아요. 나비 대롱 턴 파고, 나비 대롱 턴 파고. 내 스타일이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고 바로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5턴 파고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이제 도가 트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이젠 RNM도 하나 보시면 여기 보면 20턴 파고 60턴 파고 5턴 파고 같이 나왔죠. 이걸 제가 차트를 당겨놔서 그렇지 이렇게 쭉 늘려놔서 그렇지 당겨 놓으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이제 흐름을 보면 여기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서는 5턴 파고가 났으니까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20턴 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20턴 파고 위에서 5턴 파고가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한다면 몸통을 조릴 때 한다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싸게 샀어.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 150% 나왔어. 네. 여기 좋습니까? 아니면 매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올라가면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아주고 내려오면 사고 요거 좋아요. 1번 들고 간다. 2번 파도 타기다. 올라가면 이렇게. 제가 부지런히 이 종목만 볼 수 있으면 2번을 할 것 같아요. 매매의 즐거움을 위해서.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느냐.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하는데 매도가 쉬워요? 사실은 매수가 쉬워요? 사실은 매수가 쉽죠. 그렇죠.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네. 누가 뭐 좋은 이야기 한다 그러면 사면 되니까. 근데
매도는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 매도에 제가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양봉이 나오잖아요. 5일선 위로 뭔가 큰 자금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5일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3일에서 5일은 올라. 3일 급등이 나오고 횡보가 이틀 나오고 아니면 쭉 5일 올라오고 대부분 보면 이 원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투자자들은 팔기 바빠요. 짱대 항목 나오면 또 빠질까 싶어가지고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세력이 단기적으로 입성했어요. 짱대 항목. 그럼 며칠? 5일. 며칠 기다리면 된다? 5일. 그렇죠. 3일에서 5일이고 일단 5일. 1, 2, 3, 4, 5. 그리고 빠지잖아요. 네. 그럼 5일 정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요 고점에서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팔고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여기서 팔면 대체적으로 고점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눌러줘서 안정이 되면 매수를 하고 주가가 들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뭐 때문에 올린다고요? 팔아먹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알고 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팔면 되는 거죠. 상한가 치면 팔 필요 없고 그 다음 날은 무조건 팔아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 2, 3, 4, 5. 5일 조정받고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5일 올라가면 급등 나올 때 팔아주고 또 내려오면 턴파고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여기서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매수는 턴파고에서 턴, 돌파, 고 급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크게 먹겠다. 그러면 월, 주, 일 봉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크게 먹겠다. 크게 먹으려면 월봉 차트가 좋아야 될까요? 일봉 차트가 좋아야 될까요? 월봉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잘 아시면서 저 월봉 차트가 강해야 되겠죠. 그럼 월봉상에서 아까 이제 우리 정우임 씨께서 좋아하신 게 이런 걸 이제 잘 보고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월봉에서 이렇게 120턴 파고가 나왔어. 그 다음에 60턴 파고도 이렇게 쭉 나오고 20턴 파고는 이미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점정은 무슨 턴 파고? 5턴 파고요. 5턴 파고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모든 정배열이 되어 있고 모든 턴 파고가 나왔고 쿼드러플 턴 파고가 나왔으니까 올라가면 폭발적인 레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800%가 나오는 거죠. 템버거가 저는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2강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가 준비한 무료 이벤트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여기에 관한 자세한 부분을 뭐 차트나 아니면 또 그런 전략을 해드렸으니까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다운 받으시고 무료 신청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정말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과 플러스 멋진 수익도 창출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아래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랜 격언 중에서 배고픈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생선 한 마리를 줘라. 하지만 그 친구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기법 강의를 통해서 올라갈 주식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 투자하실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